중독성 강한 인터넷 불법 도박. 그 유혹에 빠진 청소년들. 하고 있는 걸 진짜 봤어, 학교에 후배들이. 100만 원 이상까지 따왔어요. 결국엔 따면 다 잃었죠. 인터넷이 생활화된 요즘, 각종 유해 사이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청소년도 예외는 아닙니다. 아저씨들만 하고 고등학생들 그거 해가지고 오토바이 산다는 얘기밖에 못 들었어요. 토토로? 네. 사이버 범죄의 연령대별 통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층이 꾸준히 10%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청소년층의 사이버 도박 범죄율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100%가 성인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. 얼추 대부분은 성인이지만 20, 30%는 학생들도 있고요. 그리고 그런 쪽에 이제 빨리 눈이 떠져 있는 애들은 심지어 공부를 해서라도 해요. 이름이랑 계좌번호랑 생년월일 치면은 전화가 바로 오거든요. 이처럼 청소년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불법 도박 사이트. 그 실체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접근해 보기로 했습니다. 검색어를 입력하는 순간 수없이 많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. 신상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 간단한 가입 절차. 인터넷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말처럼 가입한 지 채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. 바로 아이디 하고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한 건가요? 가입부터 도박을 시작하기까지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어떠한 장치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. 돈의 눈먼 운영자들에게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. 인적사항은 다 모르시는 건가요? 그건 모르죠. 알고 한 거예요. 알 필요가 없는 거고 게임은 굳이 나이를 가리지 않죠. 과연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? 또래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런 도박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도박 사이트들이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너무나 높습니다. 그래서 청소년들의 도박 비율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범죄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.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된 사건, 범인은 청소년이었습니다. 처음에는 그 인터넷 도박 광고 사이트를 보고 그 소액으로 오락게임처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적중률이 높아지자 자기들도 한번 이 사이트를 운영해서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. 현실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사이버상에서는 손쉽게 이루어졌습니다. 최연소 운영자라는 비뚤어진 영웅 심리까지 더해 더욱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들. 청소년들이 사전에 더 큰 범죄자가 되기 전에 많은 예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는 순간 범죄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.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한 이유인데요. 불법 스포츠 도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. 불법 도박 사이트의 유해성과 처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. 얼마나 게임부가 지금 게임왕이잖아요. 근데 이건 제 실제 돈을 하는 거니까 다른 기분 당장도 훨씬 더 좋고 일단 기다리는 것도 있고 더 좋았어. 최소 한 번 이상 인터넷 도박을 해봤다는 이 학생들. 도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. 이들의 생각을 통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도박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. 그 기대감이 도박 중독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. 하지만 사전 예방 교육을 통해 도박의 유해성을 인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.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감도 있다. 그래서 그 불안감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주면 아마 도박에 대해서 그렇게 가자 그러면 그래 갈게 이건 아니고 잠깐 생각해볼게 내가 이게 살짝 불안하거든 그거 좀 한번 이 불안이 뭔지 생각해보고 갈게 그러니까 텀을 조금 둘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. 인터넷 불법 도박의 유혹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평범한 학생이 한순간 범죄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.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때입니다.
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개발한 다음에 이제 그 개발한 프로그램이 정말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잘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럿 프로그램 돌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범 운영해보고 그래서 수정 보완하고 다시 시범 운영해보고 어려운 거는 일단 그 학교 밖 아이들의 현장이 제가 일하는 일터랑 너무 멀리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힘들었죠. 근데 이제 그거는 물리적인 어려움이었다면 제가 학교 밖 아이들을 잘 이해 못하고 있었다는 거를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.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아이들의 변화는 정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학교 안에 있는 학생 청소년들은 울타리가 분명하잖아요. 그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확고한 아이들인데 학교 밖인 아이들은 학교라는 울타리도 없고 가정이라는 울타리도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어서 근데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학생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약하고 그다음에 성공에 대한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싶어하고 정말 잘 되고 싶어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런 욕구는 학생 아이들보다 더 높다라는 건 알게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게 범죄의 유혹에 쉽게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위험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. 시범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이 끝나면 아이들 피드백을 이렇게 받는데 받았을 때 아이들이 도박이 이렇게 나쁜 건지 이제 알았어요. 이런 피드백이 정말 감사했어요. 성인물 접촉도 이제 그런 거 보지 말아야죠. 대안 활동 더 많이 할게요. 내 남자친구가 도박했는데 하지 못하게 말릴 거예요. 이런 거 봤을 때 보람을 느꼈어요. 아동 청소년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웹툰도 개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에 초점을 둬서 사이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범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것을 하면 왜 안 되는지 대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. 캐릭터가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서 얼마나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2015년도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밑에 그 202개 학교 밖 지원 센터가 어떻게 보면 생기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의 역할과 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같은 어떤 민간의 역할들, 또 저희와 같은 정책기관들의 역할들, 또 현장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기관들이 우리가 협력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이 사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이제 청소년들에게 어떤 삶의 질을 향상과 또 이 아이들한테 통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좋은 이제 결실을 저희가 맺기를 저희가 간절히 원하고. 딸 생각. 죄송해요. 제가 이게 다 초점을 했는데 잘 안 보여요. 사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세상에 사람들은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. 단 한 번 태어나서 단 한 번 살다가 단 한 번 죽잖아요.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귀하게 태어났어요.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상처를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 사실 무한대분의 1이거든요. 왜냐하면 75억의 인구 중에서 정말 딱 우리 부모님, 아버지와 엄마가 만나서 이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태어나는 확률이 너무나 사실 무한대분의 1인데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태어난 아이들이
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되게 마음이 아프고,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비행 청소년이라도 끝까지 그 아이들을 신뢰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이 돌아오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,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아이들의 어떤 장점들을 잘 캐치를 해서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칭찬해주고 또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